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이 뒤에 그림 아시죠? 조은산씨 지난번 시무 7조로 그야말로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던 조은산씨. 조은산씨가 이번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교수가 오니 김현미가 그립다. 오히려 김현미가 그립다. 아니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났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기 플러스 어기장이 점철된 그야말로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정치인으로서 전 역사적으로 제가 아무 쭉 스터디해봤더니 딱 한 사람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겠고, 지금 우리 흔히 오기라 하는 것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건 뭐 국어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제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일에 끝까지 덤비는 경향. 또 어기장이라 하면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 어쨌든 오기가 되었던 어기장이 되었던 정상적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취임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걸어나왔던 4가지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관심 있는 건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의식주가 얼마큼 편안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국민들, 유권자들은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정책이라는 것을 내걸죠.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의 정책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본인 이야기대로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다는 정책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개족보임이 밝혀졌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 3년 반 동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올리고 다음에 52시간제 강행하고 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바로 그 소득주도 성장에 52시간 철저하게 적용되니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완벽하게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탈원전 정책. 본인이 후보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이 환경론자들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내지는 판도라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이상한 그 주술과 마술에 꽂혔습니다. 그 마술과 주술에 꽂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는 기어코 월성 원전 1호기를 갖다가 죽였죠. 그 죽이는 과정에서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자 언제 연구 정지됩니까? 라고 얘기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보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또 나중에 감사원에서 그걸 갖다 감사하고 들어가자 증거 444개를 갖다 삭제하고 그래서 양재천 국장과 신내림 서기관이 어제 안에 구속되었죠. 그리고 대전지검의 그 날카로운 칼끝은 이제 백운규, 최희봉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슬슬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조은산 씨가 차라리 김현미 씨가 그립다라고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참 희한해요. 그 메인스트림,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의 메인스트림 절대 그 신봉하지 않습니다. 어기장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는 이전 소득으로서 뭐 경제가 선순환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ILO 거기서만 조금 소수 학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인스트림 99%의 메인 경제학자들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천착했던 거죠. 부동산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뭐 아주 해괴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정책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 부동산은
천하의 공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기물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내가 좀 더 잘 살겠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하고 부동산 그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저 과거 소련이나 북한이나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 갖고 사용권만 인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로 해보겠다 25차례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참 집요하게 밀고 나갔죠. 김현미 장관 앞세워서. 그리고 그 김현미 장관, 뭐 저도 김현미 씨랑 2001년, 2002년 그 당시 제가 비서실 부실장 할 때, 요즘 부실장이 유행입니다만은 부실장 할 때 김현미 씨가 그 당시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여인이죠. 그렇다고 이 김현미 씨가 무슨 경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그야말로 저보다도 모르면 몰랐지 결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김현미 씨 뒤에 또아리를 틀고 옆에서 이런저런 되지 않는 이야기했던 관변학자, 바로 변창흠 씨 같은 사람, 내지는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또아리 틀고 앉았던 김수현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회귀한 아주 헨리 조지 같은 아주 소수학파의 소수학설, 주류 학파 내지는 98%, 99%의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에 천착해서 그것이 마치 진실이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여의봉인 듯 믿고 밀어붙였죠. 기억하시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인가 그 나와서 한번 쇼를 한번 했죠. 쇼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내가 자신 있다 그랬어. 자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올 8월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집값은 벼락금으로 뛰고 있고 전월세는 그야말로 전월세 값은 폭발해서 점점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고통에 못 이겼던 가장은 와이프와 함께 6살짜리 어린 아이를 하나 남겨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비참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는 김현미를 잘랐으면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고 정상적 사고라는 것, 메인스트림이라는 딴 거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검증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깃장은 무엇일까요?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고 바락바락 화를 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 나와서 하는 것 보고 이 양반 정말 나라 망치겠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핵심이 3D 문제였습니다. 3D 갖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탓인지 3D를 3D라고 읽었습니다. 당연히 언론에서는 그걸 갖다가 꼬집었죠. 어떻게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쓰는 3D를 갖다가 어떻게 3D로 읽느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라고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도 어깃장이 발동되고 오기가 발동된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니 3D라고 3D를 써놓고 3D라 하던 나는 3D라, 그게 3D라고 읽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법조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론에 나와서 또 한 번 우리 정보통신 시대 5G 있지 않습니까? 5G. 그럼 누구도 5G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5G라고 있더라고요. 5G. 그러니까 자기가 3D를 3D라고 잘못 읽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 좀 웃고 넘어가면 그만 일. 아이고 깜빡했네요. 3D를 3D라고 읽으니까 나는 그 3D 업종인 줄 알았네. 이렇게 웃고 넘어가면 10개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을 갖고 화를 내고, 오히려 보면 3D나 3D나 그거 갖다 영어식으로 3D를 읽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 다음 토론에 나와서는 5G를 갖다가 일부러 5G라고 읽는 모습 보고 이 양반은 온몸에 열등감이 철철철 가득 차 있는 그 열등감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어깃장을 놓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당시의 확신은 이제 2020년 이번에 변창흠 씨, 그 다음에 또 법을 지켜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해서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검사징계위원회
그 밀어붙이는 모습 보고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법무부 장관이 해임 재청하면 대통령은 거기 토를 달지 말고 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청와대 참모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정말 회계망측한 인간형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보면 어깃장과 오기와 어깃장, 그야말로 목리,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 점철된 가장 큰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부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자기 아버지는 흥남에서 농정계장인가 하다가 그다음에 메리더스 타고 내려와서 거제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모친이 계란 같은 거 이렇게 챙겨갖고 거제에서 똑딱 쏜 배 타고 부산 나가서 계란 팔아서 그거 들어오고 자기 아버지는 늘 바다 바라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학생은 머리는 그래도 제법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경남고등학교 간 거 보면은 명문이죠. 그 경남고등학교 가면서 자기 말 그대로 표현하면 불량 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껄렁하게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나 특전사도 갔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의 비정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비뚤어졌던 겁니다. 그 비뚤어진 그 심성,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는 그 당시 경남고등학교 나와서 요즘 경희대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경희대 같으면 경희대 가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 그 당시 경남고등학교는 거의 한 200~300명이 서울대를 갔고 서울대 연고대 합쳐서 졸업생 전체 중에 한 70~80%가 요즘 말하면 스카이를 갔습니다. 그 당시 경희대 후기였습니다. 재수까지 해서 경희대 가다 보니까 원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담배 피고 껄렁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이 양반 심성이 그야말로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지고 열등감이 가득 찰 대로 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열등감의 발로가 어떠한 경우든 자기 잘못,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질시하고 끄집어내리고 그게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우여곡절 끝에 원래 1차 세계대전 육군 상병 하상가로 제대했던 그런 가난한 미술쟁이죠. 근데 원체 웅변을 잘해서 그건 문재인 씨가 다르네요. 어쨌든 그리 됐습니다만은 히틀러는 고향이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 접경 지역에 찾아보니까 브라우니아인이라는 아주 촌동네 출신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어영부영 나치당의 당수가 되고 오늘날 집권을 하게 되었으니 이 양반은 끊임없이 이른바 이스태블리시먼트, 그러니까 흔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아시겠습니까?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매독에 의해서 뭔가 성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하죠. 가뜩이나 모든 부분에 열등감, 자신감 없음, 사실 히틀러 어마어마한 겁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마어마한 겁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한 자들이 내리치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 우리 수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을 외치자 바로 조국 잘랐습니다. 장관 취임한 지 37일밖에 안 되는 조국 잘랐습니다. 사실 겁쟁입니다. 히틀러 어마어마한 겁쟁입니다. 그 자기의 소심하고 겁쟁이고 열등감에 가득 찬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깃장을 놓고 오기를 부리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히틀러는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에 그 프로이센 귀족 출신들의 그 유명한 장군들, 그 고위 장군들이 작전해오고 프랑스도 전격적으로 점령하고 바로 밀고 나갔으면 영국도 점령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점령한 다음에 러시아를 점령했으면 정말로 히틀러가 꿈꾸었던 천년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차 세계대전 전사를 읽어보면 프로이센이라는 게 우리로 하면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지역에 정통 귀족 집안, 정통 군인 집안의 장교들, 장군들이 건의하는 것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반드시 어깃장을 놓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만약 프로이센 장군, 그 유능한 장군, 뭐 구데리안 장군이라든가 근데 할터 장군이라든가 이와 같은 훌륭한 장군들이, 만슈타인 장군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렇게 보면 이야기하면 반드시 어깃장을 놓고 거꾸로 갑니다. 이른바 청개구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와 같은 어깃장과 오기의 청개구리였던 겁니다. 그 청개구리의 그 행태는 바로 어마어마한 열등감. 그러나 그 열등감 그 뒤에는 바로 소심함과 어마어마한 겁쟁이 심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겁쟁이 심리를 숨기기 위해서 청개구리 행태를 벌이는 거죠. 권력을 잡았을 때.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반드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레임덕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힘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겁쟁이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윤석열 총장은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분석은 안 해봤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걸 갖다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강력한 특수부 수사검사 출신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몇 번 만나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세게 부닥치는 거죠. 왜? 이 양반은 조금만 있으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여기 보니까 소득주 성장 끝났지. 탈원전 정책 이제 보면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이제 탈탈 털릴 거지. 부동산 정책하고 마지막까지 어깃장 부리면서 변창 없이 내세웠습니다만, 내년 연초 되면 드디어는 이제 폭등된 집값, 전월세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가 아우성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3학년이 아니라 2학년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당내에 있는 아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들이받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낙연 씨는 낙마 단계니까 들이받고, 이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제대로 통제 안 된 난파선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 저는 정말 그것을 보는 순간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그와 같은, 그야말로 그동안 온갖 근엄함과 온갖 뭐 이런 모습들로서 자기를 위장 분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심조, 깊은 심조에는 어마어마한 열등감과 그리고 열패감, 그리고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소심함이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조은산 씨는 김현미 씨가 그립다 그러는데 뭐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모든 것은 사필 규정,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